저는 작곡하는 사람이고요. 함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악 작곡 쪽에서 사실 작곡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슨 곡 쓰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대중음악 쪽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일반 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아실 만한 작품은 작년에 개봉했었던 조정래 감독 영화 귀향 음악 OST하고 또 2012년도에 만들었던 영화 둘의 소리의 OST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귀향이라는 영화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위안부 피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이미 감독이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를 써놨던 작품이고 그 작품 의뢰도 5, 6년 전부터 저도 이제 작품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나라기보다는 그 정서를 우리가 위안부 피할머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가 14살, 15살 어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도저히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한테 그렇게 똑같이 억압과 또 폭력을 당했었던 유태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유럽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한번 가보게 됐어요.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일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음악으로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상이 저한테 1차로 왔을 때 정말 한마디도 못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여기서 이런 코드를 쓰고 뭐 이런 리듬을 쓰면 분위기가 상승이 되고 여기서는 슬픈 분위기가 나고 여기선 어떤 느낌이 날 거야 라는 음악적인 스킬이 있는데 그 영상에 그런 스킬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죄스러워서 한동안을 정말 한마디도 못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힘겹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 저녁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5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매일매일 데일리로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꿈꾸는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꿈꾸는 아리랑, 이 아리랑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한 곡의 음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우리 음악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곡가로서 음악을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음악에 대해서 좀 편안히 이야기하고 오시는 초대 손님들도 음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셔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보편성을 찾고 그것이 아리랑이지 않을까 하는 컨셉으로 매일매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오늘도 인터뷰가 끝나면 이제 방송국 가서 생방송 해야죠. 나이가 70이 넘어서야 글씨 쓰는 한글을 배우시고 그제서야 시를 쓰는 학교에서 시를 쓰신 할머님 두 분을 저희 라디오에 이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출연하시기 일주일 전에 시를 받아서 제가 급하게 곡을 쓰고 노래를 녹음해서 생방송 중에 그 할머니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곡을 생방송으로 이제 보내 선물처럼 드렸는데 할머니들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학교를 가지 말라 그랬대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하고 약값이 드니까 학교를 1년만 쉬면 엄마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학교를 가자. 근데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저래 속고 결혼을 해서 내 자식에게 속고 남편에게 속고 평생 이렇게 살면서 그 속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글을 배워서 시를 쓴다라는 내용이 되게 감동이었었는데 그날 그 방송에서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 울고 있다고 자기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근데 국악방송 하면 그래도 음악 방송국이잖아요. 그 국악을 하는 무대에서는 수많은 뭐 명인 명창들이 나오는 것보다 그 할머니들 나오셨을 때 저도 그렇고 청취자들도 가장 행복해한 시간이었었고 저도 지금 그 방송을 가끔 생각하면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고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작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적인 영감을 떠오를 때 자연의 풍경을 본다든지 어떤 산을 확 떠올라 그렇다기보다는 사람 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면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 볼 때 가장 웃길 때는 그게 왜 동감이 느껴질 때거든요. 맞아, 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 왜 개그맨들이 그런 걸 명확하게 딱 관찰해내서 흉내낼 때 우리는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쁘게도 해주고 싶고 슬프게도 해주고 싶다. 대학교 때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들으면 모든 노래들이 다 내 노래 같잖아요. 이별 노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음악이 사람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 내 이야기인데 여기 담겨 있고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이 아리랑 속에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할 때 그래도 좀 살만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음악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늘 갖고 있어서 사람들 만나는 걸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요. 우리 음악 국악계에서 아주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오선보에다가 노래곡을 써서 누구에게 주면 그 노래가 여기저기 퍼지잖아요. 뭐 저작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퍼져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누군가가 부르면 그것이 조금 변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곡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신뢰를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그게 민요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민요라는 것도 작사 작곡가를 알 수가 없고 계속 변해가거든요. 저는 제 음악이 그렇게 민요처럼 변해갈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거기 나서서 그 곡 제 곡이에요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네 음악화 돼버린 거죠.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에 맞게 선율도 좀 바꾸고 가사도 좀 바꿨지만 그 맥락에서 중요한 원점은 저에게 있지만 그 뭐 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그 음악이 살아있다고 느낄 때 그 반응이 저한테는 제일 기분 좋은 반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음악의 근간은 민요에 있다고 많은 음악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민요는 결국에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요가 됐고 그것이 음악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클래식도 되고 왕 앞에서 연주하는 궁중음악도 되고 막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클래식이나 무슨 궁중에서 하는 음악은 왕, 귀족들을 위한 음악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향유되어야 되고 아닌데 그 완전 뿌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대중음악도 발전하려면 락 음악이 됐건 인디 음악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 인디 음악 들어보면 재밌는 게 정말 일상의 이야기들 무료하게 이야기로 풀어나가잖아요. 가사들 보면. 그런데 그 음악들이 풍성해져야 결국엔 다른 음악도 살이 찌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니까 왜 유명한 된장국집 가면 10년 전에 담가놓은 장독이 계속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담아놓지 않으면 100년, 200년 뒤에 그게 고갈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후대에는 정말 우리에게 예전에 감동을 주던 음악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열려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 음악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면 더 멋지고 더 제대로 사용하게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음악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요. 선율적인 문제, 리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리랑이 또 아리랑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요가 예전에는 수많은 민중들을 감싸 안아주고 아픈 것을 달래줬다. 그 민요들 보면 시어머니 흉보는 노래 가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옛날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 하나 부르면서 풀었던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힐링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판단 작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내 이야기를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위 요즘 힙합이라는 음악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된 민요 같아요. 왜냐,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이 정말 내 억울한 것들도 막 과격하게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 과격한 디스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사람하고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좀 힐링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학적으로는 힙합이라는 음악 속에 담겨있는 민요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다 한국적인 음악적인 것까지 섞어낸다면 그게 오히려 더 민요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100년, 200년 뒤에 그런 음악이요.
교과서에 우리의 민요라고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분명한 건그 외국의 음악들이 지금 우리한테 혹하게 다가오고 리듬으로 몸을 타는데 상당히 나에게 잘 맞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한국의 우리 음악이 몇천 년을 이렇게 어쨌거나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우리 음악이 한국 사람이 그걸 가깝게 느끼는데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것이다. 결국에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식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